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사람의 손이 아닌 온기를 느꼈습니다. 꺼져 있던 기구가 다시 작동한 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는 아직도 미세한 진동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그게 전류인지 감정인지 그땐 알 수 없었습니다. 윤정 씨, 지금 느껴지나요? 당신의 심박이 내 그래프랑 똑같아요. 네, 지금은 당신의 마음이 들려요. 그 순간 기구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음이 요동치고 숨이 가빠지고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에요, 태준 씨. 알아요. 지금은 사람의 감정입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연구자의 눈빛이 아니라 오랜 외로움 끝에서 누군가를 찾아낸 사람의 눈이었지요. 그날 우리는 같은 온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기구는 멈췄지만 우리의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정리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빌라 4층, 정이 많이 든 집이지요. 혼자 사는 게 어색하지는 않지만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 한 번 듣지 못할 때면 문득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요즘 제 직업은 리뷰 블로거입니다. 가전제품, 주방용품, 마사지기 같은 걸 리뷰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어른들의 기구 광고가 눈에 띄더군요. 처음엔 조금 망설였지만 부끄러움보다 현실이 더 컸습니다. 살아가려면 가끔은 체면보다 용기가 필요하지요. 오늘도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상자에는 낯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정 반응형 진동기 베타 테스트용. 감정이 반응한다고? 순간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보니 사용자의 감정에 따라 진동 패턴이 달라집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을 기구가 어떻게 안다는 거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일도 오래 하다 보니 별의별 제품을 다 접해봤지만 감정을 인식한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기구가 인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 아닐까 싶었습니다. 점심 무렵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스트 담당 이태준입니다. 사용 전 간단히 통화 가능하실까요? 메시지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태준, 안녕하세요. 윤정 씨, 제품 테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감정을 인식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정확히는 피부, 전도율과 심박 변화를 감지해서 진동 리듬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감정이라기보단 반응을 읽는 거네요? 네, 하지만 감정이 반응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결국 같은 맥락이지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영업 담당자라기보다는 자신의 기술에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투였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기구보다 사람이 먼저 기억에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TV에서는 아침 드라마 재방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시절 그 드라마를 함께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서로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 한마디가 그리웠는데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대기업 해외지사 발령이 난 뒤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감정도 닳더군요.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라는 단어에 익숙해졌습니다. 이혼 후 처음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온기를 찾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런 제게 감정 반응형이라는 말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구가 감정을 알아챌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의 외로움도 이해할 수 있을까? 다음 날 리뷰용 사진을 찍기 위해 제품을 꺼냈습니다. 하얀 상자 뒷면에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TM테크. 검색해보니 서울 구로의 작은 스타트업이었고 대표 이름은 이태준. 어제 통화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대표가 직접 전화까지 했다니 성실하네. 그의 이름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즐김보다 치유를 위한 기술을 만든다. 기사 속 사진 속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 사람의 감정을 기록해보고 싶었다.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 머리맡에 제품을 두고 설명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느낀 감정이 곧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니 참 차가운 말인데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내 외로움도 기록되겠네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기구는 아직 작동시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진동하듯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남긴 울림일까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내일은 한번 그 진동의 의미를 직접 느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밖엔 안개가 가득했고 마포의 오래된 골목길은 늘 그렇듯 고요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며 문득 어제 마지막으로 읽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곧 데이터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구를 작동시키기 전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리뷰를 위해선 실제 사용 후기를 남겨야 했지만 오늘은 단순한 일이 아닌 듯 했지요. 마음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내 감정이 반응한다면 그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작은 전원을 켜자 부드러운 빛이 번졌습니다. 기구는 조용히 진동했고 설명서대로 몇 가지 설정이 자동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심박이 감지되면 반응 속도가 달라진다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감정이 전류로 변한다면 내 마음도 전해질까?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 안녕하세요. 윤정 씨 혹시 오늘 테스트 예정이셨죠? 네. 방금 전원을 켰어요. 좋습니다. 처음이라면 천천히 진행하세요. 기구가 불규칙하게 반응해도 정상입니다. 이게 진짜 감정을 인식하는 건가요? 정확히는 몸의 반응이지만 감정이 없으면 그 반응도 없습니다. 결국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의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과학적인 설명인데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듯한 어조였지요. 기구의 진동은 점점 일정해졌고 화면엔 데이터 감지 중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설렘인지 긴장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기구가 멈췄습니다. 태준이 말했던 대로 첫 테스트가 완료된 모양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기구를 꺼도 손끝에 미세한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왠지 사람의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윤정 씨 감정 반응이 섬세하네요. 그게 좋은 건가요? 좋은 겁니다. 감정의 변화가 예민할수록 진동이 풍부하게 반응합니다. 감정을 데이터로 보는 게 아직 어색하네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감정이란 게 결국 패턴입니다. 다만 그 패턴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기구에 대한 설명인데도 마치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서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잔잔히 진동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기구보다 그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오후엔 카페로 나갔습니다. 리뷰용 사진을 찍으려면 조명이 필요했거든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엔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사용 후기를 정리하려는데 문득 화면에 뜬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태준 님이 사진 업로드를 요청했습니다. 직접 확인까지 하나 봐요. 꼼꼼하시네. 그의 세심함이 신기했습니다. 단순한 테스트 담당이 아니라 제품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는 사람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감정이 곧 데이터라는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건 어쩌면 사람의 온도를 숫자로 기록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연구소 소음이 배경에 살짝 들렸습니다. 오늘 테스트 데이터 잘 받았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신기했어요.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뭔가 감정이 전해지는 느낌이랄까? 그게 바로 제가 찾고 있던 반응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기구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지요. 태준 씨는 왜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사라지는 세상이 싫었습니다. 말보다 진동이 더 솔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마지막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말보다 진동이 더 솔직하다. 그 문장은 어쩐지 내 마음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그 떨림으로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따뜻할까. 기구가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기구 덕분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리뷰 파일을 정리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 사이로 내리는 빗방울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 알림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태준 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데이터는 아주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살짝 뛰었습니다. 그저 일 때문일 텐데 그 한 줄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내일은 그를 직접 만나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구의 진동보다 그 사람의 진심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를 직접 만나보자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 때문이라고 합리화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가 궁금했습니다. 기구가 감정을 읽는다는 발상보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의 얼굴이 궁금했지요. 며칠 뒤 태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테스트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답장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좋습니다. 9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카페가 시끄러울 테니 연구소가 더 편할 겁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투에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예전엔 공장지대였지만 지금은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거리입니다. 비 오는 날 지하철 출구 앞에서 우산을 접자 유리창 너머로 TM테크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은 연구실 문을 열자 금속 냄새와 커피 향이 섞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이태준 김윤정 씨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검은 니트 위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차분하게 내민 손끝에서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사진으로 뵙던 것보다 훨씬 연구자 같으시네요. 연구자라기보다 아직은 실험하는 사람에 가깝죠. 감정을 실험한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감정이란 게 결국 반응 아닐까요? 기구는 그 반응을 데이터로 보여줄 뿐이지요. 그는 말할 때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이렇게 진심으로 시선을 맞추는 사람은 참 드물지요. 연구실 안에는 여러 개의 시제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복잡한 회로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구 하나를 가볍게 들어 올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두 번째 버전이에요. 사용자의 심박과 피부 전도율을 실시간으로 기록합니다. 그럼 제가 보낸 데이터도 이런데 저장되어 있나요?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감정의 방향만 기록될 뿐, 내용은 남지 않습니다. 감정의 방향이라면 따뜻함인지, 불안함인지, 혹은 그 사이 어딘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묘하게 시간의 흐름이 느려졌습니다. 마치 그가 제 마음속을 엿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태준 윤정 씨의 데이터는 아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마치 사람이 안심했을 때 나오는 파동 같아요. 그건 좋은 건가요? 좋은 신호죠. 감정이 안정된 사람만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순간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습니다. 기구의 데이터 이야기인데 어쩐지 제 마음을 칭찬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웃지도 않았지만 말끝에 담긴 온기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주며 테이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컵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연구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준 씨는 왜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람이요. 결국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이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무리 안아줘도 감정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감정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말끝에서 묻어나오는 슬픔이 연구실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 속엔 오래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분의 감정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거네요. 기억이라기보다 기록에 가깝죠. 그 사람의 온기를 수치로 남겼을 뿐입니다. 그의 말이 가슴 한쪽을 건드렸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잊지 않기 위해 숫자로 남긴다는 것, 그건 어쩌면 사랑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마음속 어딘가에 그 사람의 온도를 저장해 두었던 시간들. 커피 향이 잦아들 무렵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 씨는 어떤 감정을 기록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외로움일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도 익숙해졌어요. 익숙하다는 건 아직 그 안에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펼치며 뒤돌아보니 연구실 유리창 너머로 그가 커피잔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기구가 아닌 사람의 진동이 내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윤정 씨의 감정이 제 기구보다 더 섬세하네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감정이 섬세하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기구는 꺼져 있었지만
내 마음은 아직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과의 연락이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테스트 관련 질문이었지만 점점 일상의 이야기로 옮겨갔지요. 아침에 마신 커피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그가 좋아하는 음악까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리뷰 담당자와 개발자의 관계라기엔 그 대화 속엔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바람이 차네요. 가을 끝이라 그래요. 이 계절은 늘 사람 마음을 흔들지요. 그 흔들림이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흔들림이 있어야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 머리맡에 놓인 기구를 바라봤습니다. 이젠 단순히 리뷰용 도구가 아니라 어떤 기억의 매개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것을 통해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이 은근히 이어지는 듯 했지요. 며칠 뒤 태준에게서 새로운 테스트 제안이 왔습니다. 감정 반응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실험 모델이 있는데 윤정 씨와 함께 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일 끝엔 이런 문장이 덧붙어 있었지요. 감정이 닿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이 심장을 2번 뛰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구로 연구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비 대신 맑은 햇살이 내리던 날이었지요. 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작은 헤드셋 같은 장치가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두 사람의 감정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주는 실험 장비입니다. 서로의 감정이 전해진다는 뜻인가요? 내 말하자면 서로의 파동을 교환한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은 두렵네요. 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실험의 핵심이지요. 감정은 숨기면 왜곡되니까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게 장비를 건넸습니다. 작은 진동이 귓가를 스쳤고 머리끝이 살짝 간지러웠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연결 중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진동의 리듬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 감정을 읽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 감정도요. 두 개의 파동이 겹치는 순간 서로의 리듬이 동기화됩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조용할수록 윤정 씨의 리듬이 더 선명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이상하게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기구의 진동이 아닌 그의 시선이 제 안쪽 어딘가를 울리는 듯 했지요. 화면 속 그래프가 부드럽게 오르내렸습니다. 그건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면서도 감정의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그의 그래프와 제 그래프가 점점 비슷해지는 걸 보고 있자니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윤정 씨, 지금 제 그래프가 조금 따뜻해졌어요.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글쎄요, 당신이 웃었잖아요. 그게 전해졌나 봐요. 그렇다면 이 실험은 성공이네요.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기구의 작은 진동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진동은 어느새 내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된 듯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와 같은 리듬으로 숨 쉰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실험이 끝나고 장비를 벗었을 때 그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머그잔을 건네며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감정의 전류가 흐르면 그건 이미 관계가 된 겁니다. 관계라 그건 좀 빠른 해석 아닌가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기준이죠. 연결은 느려도 감정은 순식간에 닿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연구소를 나설 때 햇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기구의 진동은 멈췄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진동이 발끝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등을 켜지도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준의 말이 귓가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감정의 전류가 흐르면 그건 이미 관계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천천히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제품 테스트 관련 이야기였지만 언제부턴가 대화의 주제가 달라졌지요. 날씨 얘기, 커피 얘기, 그리고 서로의 하루. 그는 늘 차분하게 묻고 저는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기구가 만든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사람 냄새가 묻어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하늘이 흐리네요. 윤정 씨 쪽은 어떤가요? 여기도 흐려요. 이런 날은 괜히 마음이 눅눅해지죠. 감정이 날씨를 닮을 때가 많죠. 하지만 흐림도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그런 말 왠지 위로가 되네요. 그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짧은 말 속에 묘한 온기가 있었지요. 괜히 말 한 줄이 늦게 와도 괜히 기다려졌습니다. 그럴 땐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린다는 게 참 생경한 일이었거든요. 하루는 그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윤정 씨 감정 데이터를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연구소로 한 번 더 오시겠어요? 평소 같았으면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상하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를 다시 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구로 연구소에 들어서자 익숙한 커피 향이 반겼습니다. 그는 늘 그 향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얀 셔츠에 회색 니트를 입은 모습, 여전히 단정하고 진중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실험을 해볼 겁니다. 또 새로운 기구인가요? 이번엔 진동 대신 빛입니다. 감정의 리듬이 색으로 표현되죠. 빛으로 감정을 본다 신기하네요. 감정이란 게 결국 파동입니다. 빛이나 소리나 다 같은 진동이죠. 그는 작은 조명을 제 앞에 두었습니다. 불빛이 아주 희미하게 깜빡이더니 점점 색이 변했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에서 서늘한 청색으로 다시 은은한 분홍빛으로 그는 제 표정을 살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윤정 씨의 감정이 실시간으로 반영된 겁니다. 지금은 어떤 감정으로 보이세요? 안정된 색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떨림이 있네요. 그건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가 눈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 사이엔 조명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우리의 숨결을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빛이 이렇게 사람 마음을 보여주네요. 빛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그럼 지금 제 마음이 보이시나요? 내 따뜻하고 조금은 불안한 색이에요. 그의 말에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구자의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엔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와 같은 감정을 읽은 사람의 얼굴처럼. 실험이 끝나고 그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지요. 감정이 이렇게 전해질 때면 기술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단 걸 느낍니다. 기구가 아니라 사람이 전류를 만드는 거겠죠. 맞아요. 결국 진동은 마음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날 연구소를 나올 때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이 이상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피부색도 표정도 미묘하게 생기가 돌았달까요? 그는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태준 윤정 씨, 오늘 데이터는 유난히 부드럽네요. 부드럽다니 감정이 좋다는 뜻인가요? 네, 아마도 교감의 신호일 겁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교감이라 그 단어는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나를 느끼고 그 마음이 되돌아오는 일, 그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오늘의 감정 기록이 전송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그가 보낸 짧은 문장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윤정 씨의 빛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감정의 교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기구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눈빛으로, 말 한마디로, 그리고 작은 떨림으로. 그날 밤 제 마음은 오래된 전류처럼 은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잦아질수록 마음의 간격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제 하루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엔 날씨를 묻고 저녁엔 하루를 정리하며 서로의 안부를 나눴지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엔 묘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기구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마음이 오가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괜히 집중이 안 되네요. 윤정 씨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건 연구 피로 때문일 거예요. 너무 몰입하셨잖아요. 아닙니다. 피로가 아니라 감정이겠죠. 감정이라니요. 기술자답지 않은 말이네요. 그런 말. 요즘은 윤정 씨가 더 잘하시잖아요. 그의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험보다 서로의 마음을 더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그래프 대신 대화의 여운으로 서로의 온도를 느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따뜻함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거든요. 하루는 그가 새로운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감정 동기화 장치라 불리는 장비를 함께 테스트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서로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장치라고 했지요. 이젠 더 이상 기구가 낯설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와 나, 우리의 감정이 정말 하나로 연결된다면 그건 어떤 기분일까요? 그날 오후 저는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노을이 비친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어쩐지 오늘은 화장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더군요. 그를 보는 게 업무가 아니라 만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제 감정도 연결될 겁니다. 윤정 씨가 느끼는 걸 저도 동시에 느끼게 되죠. 그럼 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의 실험이자 제 오랜 목표입니다. 목표요? 감정을 기술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통해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연구자의 시선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장비를 제게 건넸습니다. 기구가 작동하자 미세한 전류가 피부를 타고 퍼졌습니다. 이전과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두 개의 그래프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감정이 동기화되고 있어요. 제 마음의 리듬이 윤정 씨의 감정이 제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고 눈가가 시큰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랄까요? 그 진동이 점점 강해지더니 손끝까지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그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준, 윤정 씨, 네, 지금 이 감정이 당신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그대로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기구의 진동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눈을 감자 그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따뜻함, 그리고 오래된 외로움까지 그 모든 감정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기구의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진동은 멈췄지만
마음의 전류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태준 씨 지금 느껴져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였는지도. 감정의 교감은 그런 겁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일. 그럼 우리 지금 같은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는 거네요. 그게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르지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연구소를 나올 때 바람이 불었고 전류가 식은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엔 여전히 미세한 진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기구의 잔향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그가 했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감정의 교감은 외로움을 나누는 일. 그 말이 내 안에서 또 한 번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의 진동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고 가슴 한가운데엔 부드러운 진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인지 단지 실험의 여운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내 안에 그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정 씨, 오늘은 연구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구보다 사람이 먼저 안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을 읽는데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나를 피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배려하는 걸까? 괜찮아요. 전 오히려 오늘 가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저 자신이 불안정합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실험이 왜곡될 수 있어서요. 감정이 흔들린다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제가 연구자라는 사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불 꺼진 거실 안에서 휴대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의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빈자리 같은 시간 속에서 저는 괜히 그가 보낸 이전 메시지들을 다시 읽곤 했습니다. 오늘 윤정 씨의 빛은 따뜻했습니다. 감정의 전류가 흐르면 관계가 된 거예요. 그 문장들이 이젠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어떤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윤정 씨,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연구소가 아닌 곳으로 가요. 기구가 없는 데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 근처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가을빛이 남은 하늘 아래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잔을 만지작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정 씨, 이 실험 이제 그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왜요? 감정이 데이터로 남는 순간 그건 연구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그럼 우리 이야기였다는 뜻인가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창밖의 강물 소리만 잔잔히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윤정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전 단지 한 명의 리뷰어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연결된 뒤엔 더 이상 그렇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제 감정이 실험의 결과인지 진짜 마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의 고백은 잔잔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감정이 기구로 만들어진 착각이라면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태준 씨, 저는 당신의 진심을 믿어요. 기구가 감정을 만들 순 있어도 마음까지 조작하진 못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싶었나 봅니다. 그 한마디로 오늘이 버틸 것 같아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제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전류처럼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기구의 진동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 윤정 씨, 혹시 그날의 실험 이후에도 진동이 느껴졌나요? 네, 지금도요. 그럼 그건 제 마음이 아직 당신에게 닿아 있는 증거겠네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그런 제 표정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잔을 들어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감정이 사랑인지 외로움의 끝인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강물 위에 불빛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 모든 흔들림이 마치 우리의 마음 같았습니다. 멀어지지 않으려 애쓰지만 닿을 수도 없는 거리. 그게 지금 우리의 경계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커튼을 닫았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을 떠올리자 다시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건 기구의 흔적이 아니라 감정의 잔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경계란 결국 사랑이 다가오는 자리라는 걸요. 가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연구소 실험이 모두 종료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내 안의 진동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구는 꺼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연락은 드물어졌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지만 그걸 말로 정리하기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정리해야 한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저는 기다린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매일 같은 자리에서 그를 떠올렸습니다. 하루는 구로 연구소로부터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TM 테크 로고가 찍힌 상자 안에는 제가 테스트했던 기구가 고이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쪽지가 한 장. 윤정 씨의 감정은 이 기구가 아닌 제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연구의 끝이자 당신과의 기억입니다. 쪽지를 읽는 순간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떠나려는 걸까? 아니면 그 감정을 남기려는 걸까? 기구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니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닿았던 자리겠지. 그날 밤 기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전원을 켜지도 않았지만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한 그 빛을 바라보며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의 교감은 외로움을 나누는 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그는 조용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윤정 씨,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 한 문장에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커피를 내릴게요. 그날 우리는 마포의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고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연구는 끝났습니다. 끝이라니요. 그렇게 쉽게요? 기구가 감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데이터가 아니라 서로의 눈을 통해 확인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사람, 그리고 마음이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엔 실험의 흔적이 아닌 한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보다 더 깊은 정적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잠시 후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따뜻했고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기구의 진동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당신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그 마음의 온도를 기억할게요. 그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전류가 다시 흐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사람의 체온이었고 마음의 진동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을 스치며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짐이 마치 우리가 지나온 시간 같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기가 내 손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제 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제 안의 진동이 온기가 되었어요. 그럼 제 연구는 성공이네요. 성공이라기보다 사랑이 된 거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우리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기구는 멈췄지만 마음은 여전히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동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남긴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나는 그를 실험의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온기, 그리고 그가 남긴 말. 감정의 진동이 멈추는 순간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 말처럼 진동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진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구가 멈춰도 마음의 전류는 계속 흐르고 그 온기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윤정과 태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마음속 진동은 지금 어떤가요?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감정 아직 남아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 속 감정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런 감정의 이야기 계속 함께 느끼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